자, 이제 도잇 코틀린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제 개념과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환경을 먼저 살펴봅시다. 먼저 이 코틀린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제 윈도우즈 버전이나 윈도우즈 7이나 10 아무거나 이제 선택하셔도 상관없고 32비트 버전, 64비트 버전 이제 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처럼 무거운 것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제 4기가 이상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한 8기가 정도면은 이제 돌리는데 원활할 것 같습니다. 맥 운영체제를 사용하셔도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용할 개발 도구들은 먼저 인텔리제이 IDE를 사용해서 각종 기초 문법들을 살펴볼 건데, 이 인텔리제이 IDE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버전, 그 다음에 상용 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 버전을 사용할 건데, 커뮤니티 버전을 사용해도 뭐 공부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상업적인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몇 가지 기능은 빠져 있습니다만 뭐 무리는 없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이제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데,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사실은 인텔리제이 IDE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개발 도구 화면에 윈도우가 거의 흡사합니다. 다만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뭔가 저장소에 올리고 내리고 여러가지 작업을 할 때는 직접 git 명령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이 소스 트리라는 걸 사용하면은 상당히 편리하게 그 저장소에 반영하고 저장소에서 가져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스 트리도 한번 사용해보고, 그 다음에 해당 안드로이드 개발이 완료될 때 뭔가 돌리려면 가상 머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상 머신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 타겟보드라고 해서 안드로이드가 돌아가고 있는 기계 장치, 물론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가 돌아가고 있는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육 환경을 구성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 동영상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틀린 프로그래밍의 기본 개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탄생 배경이나 특징, 그 다음에 실습 환경들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 프로그래밍을 하나씩 진행하면서 문법들, 변수나 함수, 제어 방법, 뭐 배열 문자, 파일 입출력 같은 것들을 이제 살펴볼 예정이고, 이제 코틀린에 추가된 기법들을 활용할 것입니다. 뭐 클래스 기법, 람다, 코루틴, 그 다음에 널 처리 방법 등 코틀린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볼 거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코틀린 확장해서 그 코틀린을 이용해서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앵코라는 것을 이제 도입해서 좀 더 편리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간단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코틀린 이해하는 과정을 거칠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책에서 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동영상에서 추가적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목표를 잡아 봅시다. 자, 그럼 이제 1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코틀린을 사용하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NP라는 걸 잡은 녀석입니다. 이 NP가 도대체 뭘까요? 이 NP는 그동안 이제 프로그래밍 세계에서 프로그래머를 상당히 괴롭힌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널 포인터 익셉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 널 포인터 익셉션이 왜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살펴볼 것입니다. 아마 기존에 프로그래밍을 계속 해왔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널 포인터 익셉션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제 코틀린을 사용하면 이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코틀린의 탄생 배경, 그 다음에 실습 환경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헬로 월드를 만들어 보는 이제 순서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틀린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이제 원래 목표는 풀스택 웹 개발, 안드로이드나 iOS, embedded IoT, 모든 개발을 다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이제 자바를 대체하는 언어로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이 자바를 대체하는 언어가 아니라 사실은 자바를 좀 많이 개선해서 나온 거고, 이 자바와 완벽하게 상호작용을 할 뿐입니다. 기본적인 목표는 이제 다양한 플랫폼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코틀린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틀린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은 무엇이 좋아지냐? 먼저 그 젯브레인이라고 하는 통합 개발 환경으로 유명한 회사가 있죠. 거기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 개발 환경과 이 언어가 상당히 잘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드가 간결하고 여러 가지 기능, 그 다음 호환성이 높다는 것은 이제 자바와 100% 상호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자바 프로그래머도 조금씩 변경하면서 이 코틀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끝에 매번 세미콜론을 붙여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거 상당히 불편하죠. 이제 이런 문장 끝에 세미콜론을 붙이는 것은 이제 옵션입니다. 붙여도 되지만 대부분 이 코틀린 사용하게 되면은 안 붙이는 것이 훨씬 빠르게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공식 언어로 추가했기 때문에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 코틀린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입하고 있는 회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취업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코틀린을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값이 상당히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코틀린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상업적인 프로젝트도 지금 많아지고 있죠. 이제 변수는 사실은 널 사용하는 것과 난널로 나뉘고 있는데 기존의 언어는 사실 이게 나눠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는 항상 널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빡하고 어떤 변수에 할당을 안 하게 되면 바로 그 유명한 널 포인터 익셉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코틀린에서는 이 널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서 선언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안전하게 해당 그 변수가 어떤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제 값을 넣어달라, 할당해달라라고 경고를 보내게 되죠. 그러면 훨씬 더 널 포인트 익셉션에서 안전할 수 있겠죠. 널을 하려면 특정 그 변수 선언하는 그 자료형에다가 이 물음표를 붙여야 됩니다. 이 물음표를 붙여야만 그때서야 널 가능한 자료형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코틀린을 어디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코틀린이 사용 가능한 플랫폼은 사실은 몇 가지로 나뉘어서 이제 분할할 수가 있는데 자바 가상 머신 상에서 동작하는 앱을 만들 때는 코틀린 JVM. 그래서 이 JVM은 자바 가상 머신, 버추얼 머신을 말하죠. 그래서 가상 머신 있는 상에서 앱을 돌릴 때 대부분 우리 그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은 이 코틀린 JVM 위에서 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자체 자바도 자바 가상 머신에서 도는 거기 때문에 자바 가상 머신 상 위에서 돌기 위한 앱을 만들 때는 이제 코틀린 JVM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코틀린 JS는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웹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 웹 엔진을 이용하는 브라우저죠. 이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앱을 만들 경우에는 코틀린 JS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LLVM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중간 코드를 생성해서 다양한 플랫폼에 올릴 수 있는 그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코틀린 네이티브를 쓰면은 여러분들이 앱을 한 번만 만들어서 그것을 iOS라든가 안드로이드 혹은 일반 PC에서 돌릴 거나 IoT 장비에서 돌릴 수 있는 다중 플랫폼용 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JVM 상에서 만들든 네이티브나 자바스크립트에서 만들든 대부분 호환 가능한 그 기본 문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문법을 다 알고 있고 대부분의 API, 동일한 공통 API를 알고 있으면 이 모든 플랫폼, 이제 한 번만 배워서 모든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이제 습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분할을 해보면 이 코틀린 네이티브에는 타깃이 많기 때문에 iOS나 맥,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윈도우, 리눅스, 그 다음에 특히 이 웹 어셈블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 브라우저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언어처럼 이 웹 어셈블리라는 것이 컴파일을 통해서 웹에서 필요한 리소스를 뿌려주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성능으로 작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익숙한 이 환경들은 다시 한번 나누어 보면 32비트 환경과 64비트 환경, 그 다음에 프로세서의 타입에 따라서 ARM인지 X86 계열인지가 나눠집니다. 이 ARM은 특히 우리 모바일 계열이죠. 모바일 프로세서에서 인베디드 시스템에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세서 계열입니다.
그리고 x86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PC들, 그 PC들의 기본 환경이 x86 환경입니다. 그리고 윈도우즈는 64비트 환경에 따라서 또 나뉘죠. 밍W는 리눅스를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환경이기 때문에 일종의 중간 계층이 하나 더 있다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리눅스는 역시 x86, ARM 둘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밉스의 리틀 엔디언 방식, 리틀 엔디언은 비트를 밑에서 읽느냐 아니면 위에서 읽느냐에 따라 틀린 건데, 밑에서 읽어갈 땐 리틀 엔디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코틀린을 한번 배워놓으면 다양한 환경에서 뭐 돌릴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교육은 JVM 상에서 도는 이제 기반으로 먼저 교육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배우는 기본 문법이라든가 공통 API들은 어떤 플랫폼에서도 돌기 때문에 일단 한번 배워놓으면 다른 플랫폼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이 플랫폼들은 나중에 블로그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틀린의 장점을 잠깐만 보고 갑시다. 이 코틀린은 자료형에 대한 오류를 미리 잡을 수 있는 정적 언어다. 자, 이게 기본 개념이고,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컴파일이 완료된 다음에 어떤 자료형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성 도중에 해당 컴파일러가 자료형에 대한 오류를 이제 이전에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작성하고 있는 도중에 발생하는 오류가 있는 반면에 실행하는 도중에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잡진 못하지만 대부분의 오류를 이제 컴파일 단계 이전에서 다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널 포인터로 인한 프로그램 중단을 예방한다. 이것이 바로 NP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수를 선언할 때 널이 가능한 버전과 널이 가능하지 않은 버전 두 개로 분할을 해서 선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변수에 깜빡하고 할당을 하지 않는 실수를 최대한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간결하고 효율적이죠. 이 코드 자체가 상당히 압축적으로 이제 많은 단축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축 표현들을 배우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아주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짧게 만들어지고, 짧은 대신에 어떤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어느 정도 그 이론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자바가 객체지향 언어로서 출발했다고 하면은 자바 자체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도입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언어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패러다임만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코틀린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뿐만 아니라 함수형 프로그래밍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모든 장점을 도입해서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현대적인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대표적인 게 이제 람다식을 사용하는 건데, 이 람다식을 사용하면은 일종의 좀 더 압축적이고 빠른 표현의 어떤 내용의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람다식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일종의 그 익명 함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기능을 넣는 건데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콜론 생략할 수 있는 것, 지금까지 많은 언어가 세미콜론을 통해서 문장의 끝을 알렸는데 코틀린에서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 자, 이거 아주 편리합니다. 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할 때 매번 세미콜론을 치는 그런 아주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없애준 아주 괜찮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드로이드 공식 언어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안드로이드가 자바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자바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자바는 안드로이드의 그 근간이 됩니다.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이라는 아키텍처 자체가 자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글은 이 코틀린이라는 것을 공식 언어로 이제 지정했죠. 그러면 그 이전에 사실은 자바 언어는 오래전에 만들어진 이제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그래서 제임스 고슬링은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이 자바라는 언어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 초기 목적은 가상 머신을 통해서 한 번 라이팅,
한번 이 코드를 쓰면은 어느 기기, 여러분 무슨 그 전자레인지, 냉장고, 뭐 TV 여러 가지 기기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기기에서 돌리게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작성해서 여러 군데서 실행한다. 그런 개념이죠. 이게 이제 자바 가상 머신 때문에 가능해진 개념이었는데, 어쨌든 이 제임스 고슬링은 이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가 오라클로 인수된 이후에는 사실은 이 오라클이라는 회사를 떠나서 따로 이제 독립 중입니다. 그리고 제임스 고슬링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 정책이 많이 틀렸기 때문에 떠난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오라클은 어쨌든 이 자바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이제 오라클이 어느 정도 부분은 오픈 JDK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공개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글과 오랫동안 그 소송을 이어오면서 그 모바일 분야에 대한 부분에 어떤 그 라이센스를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부분 유료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바가 완전 무료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상업적인 어떤 프로젝트나 제품을 만들 때는 오라클에 어느 정도의 라이센스 피를 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 언어를 사용할 때는 사실 무료죠. 자바 언어 자체를 뭐 공부하고 그거의 문법을 사용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건 무료인데, 자바 언어 자체로 봤을 때는 무료지만 자바 언어를 통해서 사용하는 API들, 각종 유용한 API가 많죠. 자바는 특히 그 사용하는 API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 API들을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부분은 유료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SDK라고 하는데, 그 API 모음집, 이 SDK를 사용할 경우에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라이센스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SDK, SDK, JDK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데, SDK는 이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의 약자고, JDK는 이제 자바 디벨롭먼트 킷. 그래서 이제 SDK 중에 하나가 바로 JDK, 오라클 JDK와 뭐 오픈 JDK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오라클이 관리하고 있는 JDK 두 개의 세트는 오라클 JDK와 오픈 JDK입니다. 그래서 오픈 JDK는 물론 이제 오라클이 관리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이제 상용 버전을 뺀 나머지 SDK들로 묶어놓은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소스화된 SDK이고, 오라클하고 거의 비슷해요. 오라클 JDK하고 거의 비슷한데 몇 가지 기능만 빠져 있습니다. 오라클이 이제 직접 만든 어떤 특수한 API들. 자, 그래서 사실은 오픈 JDK를 써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각종 이제 버그 패치라든가 어떤 보안 관련 부분에 대한 문제를 빠르게 받기는 힘들겠죠. 오라클이 상용으로 해놓은 것보단.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오라클 JDK를 쓸 경우에는 구독 버전으로 라이센스비를 지불하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 보안 패치라든가 각종 그 업그레이드 패치 있죠. 그것들을 이제 서비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꼭 오라클 JDK만 써야 되냐? 그게 아니고 이제 오픈 JDK를 쓰면 물론 배우는데 상관없습니다. 오픈 JDK를 사용해서, 혹은 이 오픈 JDK를 다시 잘 묶어서 배포하고 있는 줄루 같은 배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줄루를 사용해서 오픈 JDK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틀린의 탄생 배경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실습 환경을 직접 한번 구축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